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이 강의는 화학원 겨울방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아마 제가 대체해서 충실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필은 이렇고요. 출강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대치에서는 요일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 중심학원과 러셀 학원과 오르비 학원에서 출강하고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미탐, 목동 미탐이 오목교와 미탐관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분당에서는 대찬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 쓰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EBS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강의하고 있고 제 자체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고 서초메가 의학관 화학 강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내 소개가 되게 창피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수능을 얘기하는데 수능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올해 수능의 평균 점수입니다. 27.9입니다. 그리고 작년 컷은요, 이거 원점수는 올해 거고요. 47, 47. 근데 어떤 데는 이게 45가 나왔었는데, 제가 조사할 때는 43이었거든요. 그래서 45, 43, 40, 39.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수에 대해서, 또, 올해 점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년 점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등급 컷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클까요? 저는 그런 컷은 수능 직전은 중요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등급 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등급 컷을 보려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 등급 컷 이것만 봐요. 40점만 넘어가면은 어디냐? 40점이 되면 3등급 이상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37은 어떻고 30은 어떻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즉 내가 40점까지 점수가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률 1위가 20번. 이게 양적 관계였습니다. 양적 관계였고 2위가 18번입니다. 이거는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세 번째는 19번인데 이거는 중화 반응이에요. 이게 중요하고요. 퍼센트가 82.1%야.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의 다. 1등급 아이는 빼놓고 그 다음에 71.2%, 67.7%. 그러니까 어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객관적으로 20번 문제는 어려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의 양적 관계에 비하면 난이도가 이만큼이라면 올해 문제는 현격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신기하죠? 그럼 왜 근데 20번이냐? 그러니까 20번이 왜 1등이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가? 아니고요. 그 앞에 암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20번까지 가기가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거예요. 어느 해의 기출을 보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아이들 말로 미쳤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0번은 그런 미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아마 모의고사로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들끼리 자체 모의고사 보면 선생님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암초가 뭔지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문제였죠. 예전에는 못 푸는 문제였고 지금은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문제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잘 받으시면 제가 작성한 차트인데요. 1번부터 쭉 한번 봤어요. 난이도를 쭉 매겨보고요. 결론적으로 봤더니 하는 10문제, 중은 5문제. 이게 이제 준킬러라고 하죠, 저희들이. 그 다음에 5문제는 이제 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킬러가 5개다. 준킬러가 5개다. 자, 일반적으로요, 자존심 때문에 킬러를 한 3개 잡거든요. 저는 5개 잡았어요. 왜냐면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요, 상이 뒤쪽으로 몰려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16번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이내에 도달했으면 이 시험은 잘 보지 않았을까. 근데 10분 이내에 못 왔으면 16번부터 계산이 막 꼬이고 16번이 페이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요. 17번은 막 계산이 14.4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지만 딱딱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계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번 풀었는데 안 맞아. 좀 뿌해. 안 보여. 이러면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옛날에 보셨겠지만 맞다고 생각하고 딱 풀었는데 내가 했던 패턴이 아니야. 16분에 14.4가 딱 보면서 0.9가 눈에 보입니까? 이게 보인다면 하겠지. 근데 0.9 곱하기 또 몇 해야 돼? 5를 했어야 돼요. 그럼 4.5 뭐 이렇게 나온다고 숫자가. 평소에 원자 세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황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걸리죠. 평상시에는 1분이면 풀 문제를 1분에서 2분 정도 풀어버리면 17번에서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시험은. 그리고 18번 왔더니 뭐지? 기억 날듯 말듯 19번 갔더니 중화반응이네 빵 맞고 20번 하려고 했더니 끝났습니다가 올해 수능이지 않을까. 이게 전형적인 중위권 학생들의 패턴이었을 거다. 자, 그리고요, 또 제가 과학적 근거를 하나 딱 드릴게요. 여러분들 1단원 5문제, 2단원 5문제, 3단원 4문제가 나왔어요. 5개 안 나오고 4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 하나가 4단원으로 간 거야. 즉,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 개념 문제 하나가 사라지고 어디까지 간 거야? 계산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6월, 9월보다는 저는 좀 어려웠다고 봐요. 근데 다른 평가들 보니까 뭐 6월, 9월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는 요감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어려웠어요. 100%.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차트를 쭉 보시면요. 색깔 칠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색깔 칠해놓은 거. 색깔 칠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몇 개냐? 이게 10개입니다. 이게 뭐냐? 얘가 계산 문제. 물론 6평도, 9평도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나옵니다만은 뒤쪽으로 심하게 몰려 있잖아요. 또 계산이 한다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그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난이도. 16분의 14.4. 이런 게 있으니까 계산이 좀 어려웠다. 같은 계산 문제였어도 개수보다는 좀 어려웠고 밀집되어 있는 곳이 달랐다. 이런 분석은 아마 저한테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 좀만 더 가볼게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중위권의 특징이요. 자기가 기본이 없는 걸 몰라.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킬러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넌 기본이 없는 거야. 왜냐면 중위권이면 너 40점 넘었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40점은요. 기본만 쌓으면 넘어갑니다. 어차피 킬러는 솔직히 2개였거든요. 19, 20번? 그럼 18번까지 틀렸다고 해도 9개 틀렸으니까 9점 나갔으니까 41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기본 다 한다며. 근데 왜 틀려? 딴 거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겨울방학에는 기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기본을 놓치면요. 좀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굉장히 몰립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재종반에 있다 보니까 1월달 되면 작년에 1등급 아이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 학원은. 그래서 쓰고 와서 이래요. 선생님, 저 탐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물어보죠. 너 작년에 몇 등급이니? 라고 얘기하면 저 1등급이요. 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럼 그 아이가 뭐야? 하고 갑니다. 그럼 며칠 뒤에 또 와요.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야, 어떻게 공부해요?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1등급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극적으로 갑니다. 또 와요. 와서 선생님 저는요 1월달에 이렇게 하고요 2월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건데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거 지켜. 1등급 2등급 애들은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리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정작 물어봐야 돼 4, 3, 2등급 4, 3, 5등급 3, 4, 5등급 얘네들은 1등급이 한 얘기를 들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 모아놓고 야 너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씩 웃어요. 선생님 그 정도 알아요. 유평 보고 얘기하자 그래요. 유평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충실하냐? 첫 번째, 양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과도하지 않고 그냥 많이. 양치기의 재료는 수특, 수완을 다시 풀어보는 거야. 다 푸는 게 아니에요.
B킬러와 준킬러 정도만 푸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하위권이다. 그러면은 B킬러만 풀면 됩니다. 내가 너무 못한다. 나 진짜 화학이 너무 바닥이다. 그러면은 마음 내려놓고 B킬러만 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킬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양진석한테 맡겨야죠. 돈 주고 학원에서 왜 옵니까? 그렇죠? 저희는 돈 받고 왜 가르쳐요? 수업은 기본도 하지만 킬러는 제가 책임집니다.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그 빅킬러 니네가 해. 도와줄게 내가. 하지만 준킬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당신이 뭔데 나의 킬러를 맡깁니까? 기다려봐. 다 나오니까. 좀만 있어보세요. 자, 디테일 좀 봅시다. 겨울방학 기본 개념 어떻게 할 거냐? 총 10주입니다. 10주고요. 한 주에 3시간 30분 정도 강의합니다. 학원 따라서 3시간 강의가 있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 관계 중합하는 특강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용해 보시고요. 주요 기출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집 사도 좋지만 어차피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얘기예요. 해주니까. 그 다음에 현장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못 나왔거나 빠졌을 때는 그 강의를 대체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투스에 가게 돼서 이투스 인강도 결석생에게는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의지만 있으면 난 다 준비되어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보시면요. 숙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숙제. 매일 공부할 문제를 제공합니다. 매일 공부할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화학은 이틀에 한 번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매일 안 하니까. 매일 할 거는 수학을 매일 해야죠. 하지만 화학은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강의 듣는 거 빼고 제공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양치기 문제 다 줘요. 저희가. 주니까 그거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준비해 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수강하시면 다 프로그램이 발동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거의 홈쇼핑 같은 거야. 홈쇼핑에 음식 나오면 먹고 막 이러잖아. 맛있는지 이러잖아. 너희들 음식점 가서 먹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이게 뭐냐면 다 줘요. 제가. 문제는 뭔지 아니? 어머님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체크하느냐?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했나 안 했나, 공부를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체크하는 건 간섭입니다. 고3이야. 애들 냅두세요. 지들 알아서 합니다. 안 하면요. 속은 썩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해요. 어머니만 힘든 거예요. 하지 마시고 뭘 체크하느냐?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서 갔는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틀렸으니까 틀린 채로 있는지 아니면 조교한테 피드백을 받았는지 요거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공부가 안 되니까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는 수능을 앞두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그거를 챙기시라는 얘기야. 너 피드백 했니? 해주든 안 해줬는데? 라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조교들이 나태한 거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너 숙제했니? 어디까지 했니? 너 양적관계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피드백 받았니? 안 받았니?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볼게요. 자, 1단원. 1단원은요, 유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 몰이 있고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양적 관계가 있고 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쭉 나갈 거예요. 중간에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난이도가 이건 쉬운 거고요. 그러면 첫 주에는 뭐야 기대 잔뜩 하고 하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안 해. 그러면서 막 딴 학원 가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가세요.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가세요. 대신 유용성 문제 나오면 틀리기만 해봐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형성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첫 주는 아마 유형성 강의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첫 주에 보고 그냥 가세요라고 한 게 뭐냐면, 환불해 줄 거니까 가세요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요 저를 믿고 따르는 팬 같은 제자에게 나의 열정을 다 쏟고 싶은 거야. 간 보면서 저 사람 나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아우, 저는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습니다. 저도 내 제자가 된 순간 이 10주는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갖다 바칠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간 본다? 나도 간 봐야지. 그러니까 첫 주는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극복해 보자고. 그 다음에 2단원. 2단원은요 그냥 100% 암기예요. 예, 암기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동반돼요. 그래서 1단원에서 여기 2단원 여기 쭉 가는 요 사이까지, 심지어 이제 3단원까지 같이 갈게요. 3단원에 나오는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파이널 정리하듯이 정리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해도 도우면서 자료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적당히 풀겠죠. 이쪽 부분에서 문제를 실점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이 틀려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아,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다 맞추려고 노력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래도 1단원 제가 말씀드린,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 농도 이후의 파트에서 쭉 진행되는 것은 3단원 끝까지, 분자무형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마다 양적 관계 하나, 중화 반응 하나 해서 킬러 문제를 전달해서 그 문제로 매주 한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첫날 만약에 저랑 안 맞아? 나가. 괜찮아, 나가. 괜찮아, 환불해 줄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나갑니다. 왜? 선생님 저희 너무 쉬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꺼내서 양적 관계 이거 한번 풀어볼까? 짝짝짝. 그럼 양적 관계 몇 주 하는 거야? 그렇죠. 10주 하는 거죠. 중화 반응 몇 주 하는 거야? 10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첫날 안 보여주죠. 오케이? 자, 문제는 이제 뭐냐? 4단원. 4단원은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2학년이면서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말고사의 감이 있으면 좋은데 이 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화 반응, 중화 적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디테일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지난번 영상과 비슷한 건데요. 교재는 저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저도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당신을 믿고 어떻게 하냐? 뭐 킬로 당신한테 맡기라며. 아니 시중에 내노라한 선생님들 많은데 왜 양진석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냐? 저는요 시험 문제가 적중했다고 선생님들마다 막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웃겨요. 왜 웃기냐면 1번부터 17번까지 적중은 진짜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20번 문제, 저의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17회에 20번 문제인데요. 적중했습니다. 보세요. A하고 B가 C가 D가 되는 반응인데 B를 계속 넣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뭘 줬다? 밀도로 키워드를 줍니다. 이런 문제야. 제 거 볼까요, 여러분들? 제 거. 자, 표로 나타냈지만, 그림이 아니고 표로 나타냈지만 B를 계속 질량을 줍니다. 키워드를 밀도로 나타냈습니다. 똑같죠? 얘는 나는 A, B, C고 얘는 D까지 있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난 이게 100% 적중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이과가 나온다고 저는 제 채널에 보면 수능 예측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강의가 있어요. 현장 강의. 그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요, 어찌됐건 간에 W라고 하는 Na 플러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부경꾼 이온을 중심으로 문제를 몰고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지도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요. Cl-가 구경꾼이거든요. 이 Cl-를 중심으로 몰고 가면 100% 풀 수가 있고요. 이온의 종류와 가지수가 있죠. 여기도 이온의 종류와 가지수, 저는 좀 더 어렵게 분수로 해놨어요. 얘는 그냥 나열했고, 그러니까 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0% 적중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이 아마 첨예한 문제였을 거예요. 야, 설마 동위원소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전 이거 예측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아마 뭐 걸었을걸요. 이거 안 나오면 동공 준다고 막 그랬을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요. 동위원소 가지고 퍼센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데 저는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6대 9대 1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보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100% 적중한 거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점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겨울방학 때 B킬러를 확실하게 다진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그래야 킬러 가면서 그 연습을 하고 하프 때 조정을 하고 실전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를 만들고 이게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실직고 할게요. 여기가 겨울방학인데요. 겨울방학에는 노력을 많이 겨울방학에는 노력을 많이 한 거 대비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많이 하지만 3월 떡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게 시작이거든요. 점수는요. 이렇게 단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훅 올라갑니다. 이 훅 올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어줍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발 가지 않으면요. 절대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훅 뛰어가려고 그래요. 8월 되면. 선생님 더 좋은 강의가 뭐예요? 더 빠른 게 뭐예요? 압축된 게 뭐예요? 더 좋은 노트 필기가 있을까요? 없어. 여기서부터 한 발 한 발 간 친구들이 그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뿐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풀커리, 1년 커리는 겨울방학이 있고요. 심화 개념은 3월부터 7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잘리기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심화 개념은 준킬러와 킬러 파트만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구평전까지는 하프 모의고사로서 모의고사의 감을 익히고 개념을 다시 다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마지막에 실점이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적중률 높게 수능장에 보내드립니다. 저는 암기하고 이해가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이해를 많이 하면 과학은 잘해. 아니요. 암기를 잘하면 과학은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는요, 이해 없으면 금방 까먹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이클 선수의 오른발이 암기입니다. 왼발이 이해예요. 암기와 이해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자전거가 가는 거지, 암기만 한다거나 이해만 해버리면요,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섞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연구소 관리 시스템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시험 보고 성적 처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이렇게 외부로도 알려드립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우리 애가 왜 점수가 나빠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나쁜데 피드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현장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